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무슨 시간이지, 이게? 지금 시간이 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좀 떠들려고 하는 것은, 그,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아, 정직, 직무집행 권한이죠. 직무집행 권한을 2개월 동안 정지한다는 징계 처분이 있었고, 당시에 법무장관은 추미애였죠. 근데 요번에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이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윤석열의 징계가 합당하다. 윤석열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 합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따질 것도 없다.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내용은 따질 것도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얘기를 못 해드려요. 얘기해줘봐야 뭐 알 수도 없겠지만 판사도 몰라. 이런 거 언제 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오른쪽에 제가 판결문을 띄워놨는데, 이 판결문이 현재 157장입니다. 157장짜리 판결문을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읽으실 이유가 있겠어요? 정신이 나가기 전에는 이 짓을 왜 합니까? 그죠? 157장짜리 판결문 뭐 들어보냐고. 쓸데없이. 쓸데없는 짓이죠.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거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내용을 뭐 대충 훑어봤는데 다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법률신문 12월 19일자 한수현 기자가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적법 절차 원칙 어긋나 취소,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 기사하고, 항소심 판결문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심 판결문 보고 따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린 법률신문 기사하고, 요거는 이제 징계가 부당하다는 기사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징계가 적법하다는 행정법원 제1심 판결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사부터 먼저 보십시다. 윤석열 63세 사법연수원 23기. 사법연수원 몇 기 저런 건 왜 적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추미애 65세 사법연수원 14기. 그런데 윤석열이하고 추미애하고는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근데 이제 연수원 기수는 무려 9기 아니구나. 그치, 9기 23. 9기 차이가 나죠. 9기. 이게 윤석열이가 구수를 해가지고, 신림동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매일 만화방이나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러고 있었지, 9년 동안. 그때 집에 돈이 있어야 하는 짓이지. 이게 대가리가 떨어지는데
책봉 안 내렸으려면 그래요 원래. 그 시험이라는 건 뭐 또 머리하고 상관은 없죠. 머리 좋다고 시험을 뭐 빨리빨리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합격했다 그래서 뭘 좀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에? 불합격했다고 해서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면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나. 자, 봅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 오, 1-1부. 숫자가 빠르다, 그죠? 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겠죠? 고법이니까. 19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기에서 나가기 전에 재판장 심준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한 적 있었죠. 쟤 무서운 애라고. 애는 아니지. 심준보 저거 무서운 놈이에요 저거.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정도로 문제로 상당히 편향된 사람이에요 심준보는. 하버드 법대 나왔거든요 저거 심준보가 지금 나이도 좀 됐죠. 60 전후인가? 나이도 좀 있고 법조 경력이 상당하죠. 그 하버드 로스쿨까지 하버드 법대를 나왔어 자고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공부하고 갔고, 그래서 정통 법조인인데 심준보한테 좀 잘해보라 그랬더니 잘해봤네. 네가 그렇지 뭐. 심준보가 법원 행정처 있을 때 윤석열이한테 속된 말로 제대로 엿을 한번 먹었죠. 저 심준보 저거 그 대법원장 내지는 대법관 1순위 후보자였어요. 아주 독특해요. 근데 이제 주저앉았죠. 법원 행정처 갔다가 이제 처장 갔다가 대법관 갔다가 뭐 대법원장 가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원 행정처에 가서 앉아 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윤석열 검찰에서 법원 행정처하고 싸그리다 훑어가지고서 아주 작사를 내놨죠. 그래서 심준부가 그래서 고법조에 행정재판부 가서 앉아 있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잘 좀 해보라 그랬더니 진짜 잘하고 있어. 1심에서 이제 징계 처분한 것을 취소한다 그러는데, 따져봅시다. 길게 안 할 거야 이것도. 힘들어. 아까도 30분 넘게 떠들었던데 그 짓을 왜 하나 몰라. 봅시다. 이런 거 제대로 얘기해 줄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머리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는 것도 아니고, 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단 이해관계 없이 떠들기 때문에 늘 소수인 거예요. 소수도 아니고 그냥 독자야 독자. 혼자라고. 나머지 것들이 떠들든가 말든가 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한번 봅시다. 1심 판결을 번복한 이유는 뭐냐? 요약을 해서 지금 기사를 적어놨는데, 첫째, 적법초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다 불러드릴게요. 이게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은 건 다 불러드려야지, 그제?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없어.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뿐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을 막론하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할 헌법상 대원칙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
명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제2항에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 지정 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심준보 재판부답게, 물론 대등재판부긴 하지만 재판장이 뭐 심준보로 돼 있으니까 심준보스러운 얘기다. 심준보 판사스러운 그런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제에 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련 판결, 내가 왜 그러냐, 관련 판결 부분 한번 봅시다. 그럼 일로 또 살짝 좀 옮겨서 봅시다. 요거 지금 판결문 1부인데 혐의는 뭡니까? 징계 혐의는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가서 뭐 소고기나 처먹고 술이나 처먹고 그 짓을 하고 다니니 징계가 아니고, 저거는 총살은 아니구나, 군인이 아니니까. 교수대는 잘 닦고 있나요? 뭐 그런 거고. 2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 혐의. 세 번째 혐의는 이미 내부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혹은 한동훈이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또는 감찰을 방해했다 이거죠, 윤석열이가. 4번 이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 윤석열이가. 5.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을 했다, 윤석열이가. 6. 원고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뭐 이렇게 했는데 원고는 누굽니까? 윤석열이었죠. 윤석열이가 청구한 거니까 부당하다. 그리고 감찰에 원선 윤석열이가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를 위반했거나 감찰을 방해했다 얘기죠. 혐의는 이런 건데, 항소심 심준보 재판부 항소심에서는 혐의 내지는 그 혐의로서 징계를 할 건지 말 건지, 징계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겠다. 이제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그 뒤에 건 보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절차 위반은 어떤 절차를 위반했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절차 위반도 좀 곤란한 게 많으니까. 첫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가운데만 하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 보여드리려면.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이거 봐라, 보자. 검사징계법 제17조는 하나만 따져봐야 되는데, 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 지정 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 하고 밝혔다,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였고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징계 요구는 법무부 장관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징계 요구를 법무장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검찰총장도 징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검사가 얘 안 되겠어요, 징계 좀 해주세요. 그럼 지가 징계 권한이 없으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고, 그럼 징계위원회 열어서 이 검사에 대해서 징계해달라고 떡렬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게 합당하느냐 아니냐 위원회 열어서 따지겠죠. 그죠? 근데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검찰총장인 떡렬이를 갖다가 징계를 해달라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은 징계를 하긴 해야 되겠죠. 징계가 뭐 타당하든 부당하든 일단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 최초 날짜를 정하고 이런 거를 추미애가 했다 이거예요. 그게 위법하다는 거예요. 단 심의라든가 뭐 결정이라든가 따져보고 이러는 거에는 관여를 안 했다고 그러고, 그거는 윤떡열이 측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윤떡열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지정한 거 징계위원회를 뭐 며칠 날 소집을 하고 뭐를 하고 그거 한 것도 잘못된 거지. 아니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세상에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지가 날짜를 정하고 소집을 하고 뭘 하고 했으면은 그 자체가 관여지.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1심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소집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심리하고는 다른 얘기지. 그러면은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 요구를 했는데 소집은 누가 할 거야 그러면? 차장이 해? 저 법무부 차관이 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응?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접 징계 요구를 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법률적 미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법률적 입법적 미비로서 곧 그 입법적 미비를 누가 보충해야 돼? 그 입법적 미비로 인해서 모든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들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심준보 그래 안 그래? 심준보 재판장 그래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에서 절차를 위배가 됐는지, 그 위배로서 부당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아닌지 따지는 건 변론으로 하고, 입법의 미비인 것은 분명하고, 그 입법의 입법이 미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징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그걸 따지지도 않고 절차를 위반해서 검사징계법 제17조 제2항에서 징계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이 규정만 가지고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 소집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그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그 뒤는 볼 필요도 없다? 이게 형사사건이냐? 심준보가 워낙 그 난척을 하고 설치기 때문에 내가 각별히 심준보 판사한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에 이런 종류의 판사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여럿.
법정에서 그 근엄을 떨고 그러는 심준보 판사, 이런 논리라면은 입법의 미비는 모든 부당 불법 행위자들의 면책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형사 사건이야 죄형 법정주의 따질 테니까 죄와 형은 국회에서 하기 전에는 아무리 괘씸하게 죽이고 싶어도 정말 죽을 죄를 졌어도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공소제기를 할 수도 없겠지. 법이 없다면, 죄와 형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징계는 다른 논리 아닌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2019년 10월 당시에 나는 서초동에서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 많은 잡범들이 나한테 난리를 떠들고 그 수십만 명이 넘는 그 모질이들이 모여가지고 떠들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윤석열이 체포 구속시켜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 안 돼. 징계 절차 가지고 2달 징계해가지고서 검찰총장 직권을 2달 정지시켜놨다 그래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대통령 만들어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조국이는 사돈의 8창까지 작살해놨죠. 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윤석열 체포 구속. 근데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내가 할 생각이 없어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정치라는 거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쩍내 큰애 말들이 많아도 이 나라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고 만만하니 그렇게 볼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잡범들 그냥 잡범들 아니더라도 무지랭이들 이리저리 패가 갈려가지고서 길거리에서 방구석에서 휴대전화 가지고 그 짓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수천만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만 피해보고 앉아 있는 거지. 내가 근래에 PC방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정말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없어. PC방이. 그 많던 PC방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5명 이상 모이지를 말라는데 어떻게 버텨? 싹 죽은 겁니다. 사람은 다 죽고 해충만 남아가지고 무슨 빈대가 창궐한다는 동. 세상 망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야 진짜 피눈물이 나더라고. 그거 PC방 하나 차리려고 그러면 몇 억씩 들어가요. 그것도 그 돈 다 빚으로 해가지고서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 정권이 바뀌지. 그러니 문재인이가 싫다고 하죠. 문재인이 저 정권 싫다고 하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알거지 돼서 길거리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그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고 수천만 명이 알거지가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매일 술 처먹고 다니고 헛소리나 찍찍 하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고 있지만 난 거기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요. 문재인이도 윤석열이보다 문재인이가 훨씬 더 문제가 많은 놈이지만 거기에도 관여할 생각이 없으니까 본인들끼리 노세요 그냥. 또 그러더라고 뭐 사적인 얘기는 그만합시다.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뭐. 그래서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검사 징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징계위원은 7명이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 그 위원장 얘기 많이 들었죠? 위원장은 법무장관이 되고 법무부 차관도 위원이 되고 그래서 7명이에요. 자, 그러면 2명은 당연직이죠. 법무부 장관, 위원장, 차관, 징계위원. 그럼 나머지 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5명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윤떡열이가. 뭐 기피 신청. 4명을 기피하고 신청을 한 거야. 그럼 징계 어떻게 해?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친놈이 나와가지고서 저런 또라이 짓거리 할 거를 예상을 안 해놓은 거예요. 국회에서. 그럼 민주당은 뭐 했단 얘기야 도대체. 저 짓을 해놓고 나서 무슨 뭐 검찰 개혁을 한다는 둥 뭘 한다는 둥 하니까 내가 웃겨요 안 웃겨요? 어? 법 정비해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 못 알아쳐먹고 그 지랄을 하더니 웃겨요 안 웃겨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7명이에요. 징계위원이. 검사 징계위원이 7명이라고. 근데 한 명은 법무장관인데 본인이 징계 요구를 했으니까, 징계 요구한 사람은 회피하게 돼 있으니까 본인은 빠져나가. 그럼 6명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4명을 기피를 했다니까? 그럼 둘이서 어떻게 해? 과반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7명 중에서 4명은 나와서 그 중에서 과반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웃기죠. 그럼 뭐겠어요? 3명만 가지고도, 3명만 가지고도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심준보는 그런 걸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왜, 어? 그 인정 못 한다고 아니, 7명이 하게 돼 있는데, 3명이 결정을 했으면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도시락 너는 그렇게 얘기하냐. 저는 단호합니다. 심준보 재판부에서는 헛짓거리를 한 거고, 심준보 저런 놈들은 법원 판사로서 있으면 안 돼, 저런 거는. 왜 법원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입법이 마음에 안 들어도 법을 가지고서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에서는. 응? 그리고 입법부에서는 뭐 사법부나, 응? 행정부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서, 지들이 할 수 있는 거 이상을 넘어서서 함부로, 아니, 그 뭐, 국회의원이, 응? 권총 차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방국가 행위자들 잡는 자고 돌아다니고, 무슨 폴포트야? 그럼 되겠어요? 판사가 입법이 마음에 안 들고, 응? 입법에 미비가 있다 그래서 지들 꼴리는 대로 해가지고서 이거는 법리가 그런 게 아니지. 법리는 무슨 법리입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되면 이 양반아 헌법재판소로 가.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하시든가 하지. 어디서 주제넘게 그저 판결을 하고 앉아있나? 심준보 재판장. 가짜 나가지고 말이야. 아니 입법이 마음에 안 이게 입법이 헌법상 문제가 여기 뭐 헌법도 나오고 어쩌고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진 재청 신청을 하세요.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을 본인이 떠들 입장이 아니야. 잘못을 저지르면 늘 변명이 공작한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윤석열 정권은 멀쩡할 것 같고 윤석열은 깜빡 안 갈 줄 알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멍청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자, 그런 봅시다. 7명인데 추미애가 빠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어. 근데 지정했다는 거예요. 위원회 그 징계위원회를 며칠 날 하고 첫 번째 날짜 지정하고 막 이런 거를 거기에 관여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1심에서 뭐라 그랬냐면 실질적으로 심리에 관여한 건 아니지 않냐. 어? 그럼 징계 그 법적으로도 그렇게 미비돼 있고 그런데 그러면 뭐 미비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런 규정은 없다. 실질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2차, 3차 다 빠졌지 않냐. 첫 번째 뭐 징계위원회 구성 소집하고 그럴 때도 그 법무부 장관 안 하면 그럼 누가 해, 그거. 법적으로 미비돼 있는데. 응?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174까지 가지고 뭐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 거나 고쳐야지. 그런데 조국이 같은 애가 얼굴에 화장하고 나와가지고서 유튜브 하는 애들 청와대까지 불러다 놓고 거기서 쇼지라고 앉아 있으니 뭐가 됐겠냐고 대한민국 꼬라지가. 어? 문재인이 저것도 쇼맨이고 국가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이 저거 청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 안 나서니까 그렇지.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말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지만 오욕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마찬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그러니까 이거 7명으로 해야 되는데 7명이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도 해요. 그럼 7명이 구성이 안 됐으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예비위원을 3명을 만들어 놓고 3명의 예비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이 문제가 생기면 예비위원 3명을 남겨놓고 미리 만들어 놓고 지정해 놓고 예비위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비위원으로 충당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응? 추미애가. 그것도 위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지.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네. 검찰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돼요? 예비위원을 어떻게 하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반드시 예비위원을 위원으로 지정해서 하라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심에서는. 근데 심준보 재판부에서는 뭐라 그래? 그것도 위법하다. 징계하려고 아주 애를 쓴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얘기한단 말이야. 징계하려고 애를 썼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에 규정이 없으면 그대로 한번 하든가 말든가 그건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따질 일이 아니지. 입법부에서 하든가 말든가 할 일이지 그거는. 안타까워? 응? 징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법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막 입법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주제 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심준보 재판장 어디 가서 누구한테 지적질 당한 적 없고 욕 처먹어본 적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주제 넘다 그러는 얘기를 거라고. 어? 본인은 판사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본인은 사법부의 일원이지 입법부의 일원이 아니잖아. 그런 거 보고 주제 넘다고 하는 그런 거야 이게. 1심 판사들은 본인보다 모질라서 윤석열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다 따져봤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에서 입맛대로 쥐락펴락 하늘을 하려고 법리를 위배해가지고 법을 가지고 장난놓은 내용들이 꽤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함부로 입법에 영역까지 침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이 총 들고 나오지. 나라 지키라고 총 들고 줬으면 철책을 지켜야지. 적하고 대립해 있으면 적을 바라보고서 총을 들고서 나라 지켜야지.
총불을 거꾸로 들고서 국민들한테 따발총을 쏘나? 사법부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주제넘게 말이야. 그럼 뭐 행정법원 1심 판사들은 글을 모르고 없는 있는 걸 없다 그러고 막 그랬단 얘기야 그러면? 에휴, 답답하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니까 정족수가 무제한한다.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떡열이가 취한 게 그거죠. 깊이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깊이 신청. 저 사람은 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니까 깊이 신청. 깊이 신청을 4명을 하고 앉아있네. 에이구 들어봐라. 아주 검찰총장의 신분으로서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얼마나 멍청한 놈이냐면 검찰총장을 사람이 아니고 개새끼를 앉혀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청 차장검사에 똥개를 앉혀놓은 거야. 한동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이 났지. 조국이는 동네 박물장수 갖다 놓은 거지. 동네 박물장수를 뭐 개헌하라 그러고 앉아있고. 아니 민정수석이 무슨 개헌을 합니까? 민정수석이 개헌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됐지. 응? 그런데도 정치나 정부 조직법에 따른 정부 조직이라든가 뭐 입법, 사법,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국가 구성 원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유신헌법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 나라 꼬라지가 엉망인 거죠 지금. 나는 진짜 지금 뭐 동네 아휴 반상회라도 동네 반상회 조직이라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 근데 이제 에휴, 아니 4명을 기피 신청을 하고 입법적으로 법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재인이도 힘을 못 쓰는 거지. 대통령이면 뭐해? 힘을 못 쓰는데. 법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힘을 써? 그러니까 조사나 받고 앉아 있고. 청와대 있던 애들이 절반이 지금 범죄자예요. 문재인 정권 청와대 있을 때 절반이 범죄자야. 그래 안 그래요? 어디서 서지현 검사 같은 거 그런 거를 갖다가 태스크포스? 사이버 사이버 성범죄 태스크포스 팀장? 사이버에서 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저지른 성폭 무고사범 성범죄 사범들 그렇게 잘 많이 잡았어? 서지현이가? 응? 그런 걸 어디다 갖다 놓고 앉아있고 무슨 쇼맨십 국가를 운영을 한 거예요. 5년 동안. 이것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 앞으로 이거.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니까 문제가 또 심각하지. 왜? 윤석열이 저것도 이짓거리를 해놨기 때문에 지가 징계를 하거나 지가 뭘 하거나 각 부처에서 그 짓거리 할 때 지들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뭐 지금 떡나리가 뭐 경로를 했네 어쩐네 떠드는데 그깟 5년 이제 3년 남았다. 이제 3년 남았는데 경로 어쩌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경로를 하고 그래. 싸가지 없이. 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경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어느 법에 해당되는 거야, 경로는? 어? 그 뭐야, 이거? 경로는 뭐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어? 기자 양반들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무슨 경로가 뭔지를 도대체. 그게 다예요, 이게 판결이, 이게 지금. 응?
검사징계법 17조 이제 4항에서 아까 2항이었죠. 정확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인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경우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상태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한 것을 위법해 왔다는 거죠. 심준보 저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거. 지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예전 신림동 가보면 저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엄청 똑똑한 줄 알았는데 바보지 바보. 아니 징계위원이 7명인데 그 중에서 징계 청구한 법무장관 빠지고 차관은 어차피 있어야 되고 그리고 4명을 뺐으면 1명 남아.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징계하지 말란 얘기잖아. 답답하네. 그래서 1심에서 뭐라 그래요? 법이 없어. 법이 그렇게 규정이 뭘 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과반수 미달이 아니고 그냥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기피 신청하면 다 받아줘야 돼? 심지어 뭐 어떻게 생각해? 기피 신청하면 다 받아줘야 돼? 야, 그래가지고서 소송 당사자들이 판사 기피 신청하면 그거 니들 받아주냐? 안 받아주잖아. 그럼 뭐 검찰총장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뭐가 다른데? 대가리 사고방식 자체가 법관이 이거 무슨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야 도대체? 징계위원이 7명이고 1명이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6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4명을 기피 신청했으면 그걸 다 받아줘야 되냐고. 이 정신 나간 양반아, 심준보.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 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럼 그건 국회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도 따질 거 없다니까. 누구 편들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대법원에서 한번 봐야지 어떻게 하나. 이것도 궁핍한 얘기고 궁핍한 변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난 얘기인데 대법원에 또 이제 가야 되겠죠. 대법원에 가야 되는데 대법원에 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뭐겠어요? 대통령하고 법무부하고 지금 다퉈야 되는 거잖아요. 에? 지금 법무장관 누구야? 한동훈이가 그만뒀죠. 얘네들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이거 떡ner이 이건 반국가행위자야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은. 세상에 난 정말 상상을 못 하겠는데 현직 법무장관 그만두라 그래놓고 비대위원장을 앉힙니까? 응? 교수들 잘 닦아놨다 그러더니 이거 저거 1호로 집행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말이 되냐고? 응? 당정 분리를 그렇게 외치고 유신헌법 안 된다고 그 지랄들을 해놓고 이거 보세요 지금. 어제는 법무장관이었는데 오늘은 여당 비대위원장을 한대요. 왜 신정일치 정부하고 그냥 당한 거 합치지 그냥.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3분 지났는데 아유 답답해가지고. 심준보가 결국은 이 짓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